와, 이 노래가 이런 내용이었어. 흘려듣기 쉬웠던 노래들의 가사를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이강식의 가사남. 자, 5월의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오늘 정오의 막곡 3, 4부는 역시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일요일 3, 4부는요. 노래의 가사를 멋진 목소리로 읊어주시는 분이죠. 일명 가사남 이강식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사에 집중하는 남자, 가사를 사랑하는 남자, 네. 가사남 이강식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벌써 우리 강식 네. 씨와 함께한 지가 3달. 벌써 그렇게 됐나요? 시간이 정말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한 주 동안 특별한 일은 저는 없었어요? 이게 이름 따라 간다고 하잖아요. 네. 가사남이어서 네. 요즘 가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래서 매주 제가 이제 설거지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도 아, 버리면서 그 가사.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제가 결혼 네. 때가 생각이 났어요. 결혼하셨을 때. 네, 네. 그때요. 제가 아내한테 힘든 일은 내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미안하더라고요. 아하. 앞으로 더 가사에 집중하겠습니다. 원래 어디- 이제 네. 남자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내가 손에 진짜 당신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러니까요. 라고 해서 네. 결혼을 하시는데 그 뒤에 설거지를 하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반성하겠습니다. 많은 아내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오늘도 네. 이강식의 가사남 출발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또 키워드가 정해져 있죠. 네, 그죠?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얼마 전에 그 누나라는 주제 할 때 오디랑 연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 주변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몹쓸 연기라고. 오디 너무 연기 잘한다고. 근데 정말요? 너는 왜 이렇게 로봇봇이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요. 제가 오디와의 연기를 준비했는데 아, 네. 네, 여기에 그 제가 적혀져 있는 대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요 대본 네. 읽으면 되는 거죠? 네. 혹시 이거 잘 읽으면 대종상 탈 수 있나요?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네. 배경음악도 좀 깔아드릴게요. 진짜요? 네. 엄마 잘 지내지? 뭔 일 있어? 왜?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아이고, 밥은 먹고 다니고? 그럼요. 저 밥 얼마나 잘 먹고 다니는데요. 조만간 한번 내려갈게요. 너 일 바쁜데 뭘 내려와? 아유, 됐어. 요즘 서울 생활 너무 지겹고 엄마도 한번 보고 싶고 해서. 야, 그러면 엄마는 언제나 열려있지. 야, 얼른 와가지고 맛있는 밥 해놓을 테니까 먹고 가. 엄마는 항상 아들 편이다. 사랑해. 남사스럽게 저도 사랑해요. 아하, 이 훈훈한 네. 모자의 대화는 뭔가요? 맞아요. 이 그 엄마와 아들의 대화인데요. 네. 실제 제 아는 동생 이야기예요. 진짜요? 이 친구가 이제 연기자를 꿈꾸는 친구인데 네. 서울에서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가야지 하고 전화했는데 네. 엄마 이 한마디에 요즘 다시 아직까지는 자리 잡은 건 아니지만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 좀 네. 반성하는 게 네.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한 적이 1995년 이후로 없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막상 전화해도 네.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저요? 엄마 아빠한테 저는 사랑한다고. 군대 갈 때 그러니까 훈련소 입소할 때 이후로 맞아요. 남자분들 안 합니다.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식 때 이렇게 음. 신랑 신부 부모님한테 인사드릴 맞아요. 때 그때 사랑한다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셨어요? 그때 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뭐 10년 주기에 한 번씩.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5월 하면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맞아요. 워낙에 뭐 특별한 날들이 많이 있죠. 그죠? 네, 맞아요. 뭐 어버이날도 있고 네. 어린이날, 뭐 스승의 날, 뭐 성년의 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오늘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가족으로 제가 주제를 좀 정해 봤어요. 좋아요. 네. 워낙에 또 음. 가요계에서 좀 네. 흥행했던 노래 장르 중에 하나가 가족을 노래한 곡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곡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뭔가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노래의 대표곡이라고 그죠. 할 수 있는 이 곡을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충 어떤 느낌의 곡이죠? 이 곡은요. 어머니에 대한 곡을 제가 선곡했어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던 주인공 가족. 근데 아버지 없이 고생하는 어머니를 두고 아들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느 날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후회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이 네. 멜로디가 생각이 나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어. 벌써 눈치를 채셨나요? 자, 이 노래 가사 네. 하나하나 천천히 만나보도록 할게요.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아.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이라고 짜장면이 싫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드시고 싶으셨겠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양은 작고 그죠. 또 한창 커나가는 사춘기 아들이 먹고 있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 거죠. 그러니까요. 혹은 배가 고파도 참는 거고요. 어떤 곡이죠? 바로 G.O.D의 어머님께란 곡이고요. 네. 1998년에 발매된 네. 1집 타이틀곡입니다. 1908년에 발매되면 큰일 나요. 그렇죠. 프로듀서가 당시에 박진영 씨였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힙합적인 이 느낌의 이런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하는 맞아요. 이런 가슴 저리는 가사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데 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원래 들어갈 음식이 짜장면이 아니었다면서요? 맞아요. 원래 이게 노래의 그 모티브가요. 네. 박준영 씨와 어머니 사이의 이야기인데 원래는 네, 그래요? 짜장면이 아니고요. 잡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잡채가 싫다고 하셨어가 하셨어. 될 그쵸. 뻔했네요. 네. 저는 이 노래 실제 모티브가 된 네. 일이 박준영 씨 일인지도 모르고 음. 있었어요. 네. 워낙에 근데 이 노래가 히트를 치면서 G.O.D 하면 약간 효자, 맞아요. 네. 효자 그룹 이미지를 좀 받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만약 그 당시에 원래 그 아이돌 그룹 하면 잘 노는 아이 그쵸.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 노래를 하면서 착한 그룹. 그래서 덕분에 아이돌 최초로 네. 국민 그룹이라는 명칭까지 얻게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막상 네. 기대 이하의 결과를 냈었다고요. 맞아요. 이게요. 네.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첫 정산하는 날에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도면 망한 거다. 라고 했는데 간신히 설득을 해서 네. 이 집이 안 되면 해체하겠습니다라는 조건으로 아. 이 집까지 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이 대박이 났죠. 대박이 났죠. 네. 사랑해. 네. 그리고 기억해. 완전 대박이 나서요. 네. 지금의 그런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후속곡도 네. 애수, 뭐 맞아요. 프라이데이 네. 나잇, 뭐 이 집 자체가 대박이 나면서 국민 가수가 음. 됐습니다. 이때 좀 약간 다들 의아해할 것 같긴 해요. 왜 음. 평가가 이렇게 났을까라는 거에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네. 하나는 당대 최고의 제작자인 박진영 씨가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기대 이하였다라는 이유랑요. 당시에 신인 4대 천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그중에 이들이 꼴찌였긴 한데요. 네. 네, 그때 원타임, 원타임. 네. 코요테, 어유. 샵 그리고 G.O.D였기 때문에 아하.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신 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워낙에 또 G.O.D 하면은 네. 고생했던 맞아요. 일화들이 참 많은 네. 그룹이기 때문에 이 어머님께라는 곡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G.O.D의 어머님께 듣고 와서 한번 다시 다른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가사를 듣고 노래를 듣는 거라서 좀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노래 함께 듣고 올게요. G.O.D의 어머님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괜히 막 짜장면이 먹고 싶어지는 네, 맞아요. 그런 저도. 점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만나볼 뭔가 가족을 네. 주제로 한 노래는 어떤 곡에 준비가 돼 있을까요? 이번에 주인공은 딸이고요. 네. 그리고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바닥부터 힘들게 살아온 집안 환경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 어머님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긴 내용인데요. 앞으로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라고 얘기하는 주인공을 상상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네. 노래 가사 먼저 만나볼게요. 한 송이 꽃을 피우려 작은 두 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을까. 돌이킬수록 더 미안. 포기 안 하려 포기해버린 젊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 여길 봐. 예쁘게 피었으니까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와, 아니 저 가사를 들으니까 갑자기 울컥하는데 네, 그죠.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 아팠어요. 포기 안 하려 포기해버린 젊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네. 우리 엄마들도 우리처럼 진짜 막 20대 꽃다운 그쵸. 시절이 다 있었을 텐데 우리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하면서 엄마만의 예쁘고 젊은 시절을 다 보내버리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마음이 정말 잘 담겨 있는 곡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떤 곡이죠? 바로 세정의 꽃길이라는 곡이고요. 네. 2016년에 발매된 음. 타이틀곡이고요. 네. 말씀처럼
가사만 들어보면요 한 편의 시 같은 진짜 시 느낌이에요. 같아요. 아니 네. 세상에 한 송이 꽃을 피우려. 그러니까 한 송이 꽃이란 자식을 그러니까. 얘기하는 네, 거죠. 맞아요. 작은 두 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을까. 그러니까요. 이걸 그냥 재미없게 나를 키우려 작은 두 눈에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을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맞아요. 훨씬 더 맛깔나잖아요. 그렇죠. 예쁜 가사로 참 유명해진 곡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코가 그렇죠. 작사 작곡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코는 그렇죠. 약간 아무 노래 네, 아무 노래 그런 악동 그러니까요. 같은 이미지인데 세상에 이런 감성들이 있었나 봐요. 이게 사연이 좀 있어요. 네. 한 예능 프로그램에요. 네. 이 세정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보고 지코가 즉흥적으로 작업을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네. 당시에 팬들이 어마어마한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청으로 발매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꽃길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김세정 씨가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었잖아요. 아, 그렇죠. 프로듀스 네. 101. 거기서 네네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가족 셋 바닥부터 힘들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거기서 아마 토대가 돼서 이 노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워낙에 대세라고 볼 수 있었던 맞아요. 지코와 대세인 또 세정이 만났기 때문에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음원 차트 당시 엄청 휩쓸었었습니다. 그렇죠. 뭐 7개 차트를 1위를 올킬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 노래 이번엔 저 정말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볼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세정의 꽃길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달콤한 점심시간, 여기는 정호의 이만곡 오명신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오명신의 정호의 희망곡 일요일 코너입니다. 이강식의 가사남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주제 바로 가족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앞서서 3부에서 엄마, 맞아요. 어머니에 대한 곡을 중심으로 만나봤다면 이번엔 아버지. 맞습니다. 를 중심으로 네. 여러 가지 곡들을 만나볼까 네. 합니다. 일단 이 노래는 어떤 곡이에요? 요즘 시대의 아버지가 다 그렇잖아요. 네. 위에서 치이고 아래서 치이고 네. 하지만 가족들 생각하면 네.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나는 출근한다라는 아버지를 봤는데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찌 그렇게 사셨을까라고 고마운 마음, 미안한 감정으로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노래의 가사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른 채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세상 모든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맞아요. 가사였어요. 어떤 곡이죠? 바로 싸이의 아버지라는 곡이고요. 2005년에 발매된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그렇죠. 이 곡 들으면은 강식 씨도 아버지 생각 나시죠?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죠. 사실. 네. 최근에 또 은퇴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 은퇴하시고 나면은 좀 뭔가 자신감 잃은 어깨 처진 모습 보면은 굉장히 좀 오묘한 감정들이 드는데요. 네. 특히 이 가사를 들으면은 제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네. 여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어. 여보 함께 가주시오. 강식 씨는 아빠한테 좀 자상하고 애교 많은 그런 아들이에요?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안 그래도 오디한테 네. 상담을 좀 받고 싶었어요. 네. 사실 저는 아버지랑 좀 무뚝뚝해요. 거의 얘기를 안 하는 그러니까. 편이라서. 대한민국의 네. 아버지와 아들이 살갈 순 없어요. 대부분 그런가요? 네, 제 친구들 주변에 봐도 남자 사람 친구들 봐도요. 아빠랑 친한 아들은 거의 없어요. 아빠랑 친한 딸은 덜어 있거든요. 네, 제 네. 동생은 진짜 친하거든요. 따님 네, 맞아요. 그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디는 좀 어때요? 저는 아빠한테도 굉장히 좀 이렇게 서스럼 없이 재밌게 잘 되게 대하고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도 좀 친구처럼 잘 대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하는데 또 부모님들 얘기 들어봐야죠. 그렇죠. 혹시 그 오디 분명히 저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좀 이렇게 아버지께 다가가면 어떨까 하는 좀 아이디어 같은 거 없을까요? 아들이 아빠한테 다가가는 방법. 이거는 정도로 가야 돼요. 이거는 정도. 뭐 옆으로 갈 수가 없고요. 그냥 눈 딱 감고 아빠
사랑해요까지는 좀 힘들다면 사랑해요. 차마 그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네. 아빠 고마워요. 아, 항상 고마워요. 그리고 이런 말을 되게 아버님들이 좋아하신대요. 내가 그래요? 아빠 아들이어서 고마워. 아, 내가 아빠 아들인 게 참 좋아. 라고 하는 게 사랑한다는 말에 돌려 말하는 표현 같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꼭 네. 이번 주에 좀 찾아뵙고 이야기 한번 그러니까. 해봐야 될 것 이게 같아요. 얼굴 네. 맞대고 하기 어려우시면요. 진짜 톡으로라도. 톡을 한번 보낼까요? 네, 아빠 이모티콘 요즘 뭐 귀여운 거 많잖아요. 네, 그런 거 하나 알겠습니다. 쓰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 활용하겠습니다. 네. 또 워낙에 또 싸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음.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대학교 축제 때 싸이가 왔었는데요. 진짜요? 진짜 장난 안 하고 콘서트 하는 줄 알았어요. 3시간인가? 그쵸. 거의 2시간인가 하고 가가지고 완전 축복받았습니다. 네, 막 소주 마시면서 뛰고 뛰다가 소주 그러니까요. 마시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워낙에 대학교 축제하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축제하면 싸이하면 축제 아니겠어요? 맞아요. 말씀처럼 원래 다른 가수들은 두세 곡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2곡 부르고 네, 그쵸. 앵콜 그죠. 해야 뭐 3-4곡 정도 부르고 가죠. 하지만 오디처럼 이렇게 시간이 남으면 3시간 동안 오. 열정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워낙에 그 성실한 모습에 새롭게 팬이 되시는 분들도 그쵸.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보통 좀 관중들이 네. 축제다 보니까 질서가 유지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니들 제대로 자리 잡고 안전하게 노래 들을 거 아니면 지금 간다? 라고 해서 자리를 잡고 나서 한다고 하네요. 완전히 좌중을 압도해버리네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싸이가 워낙에 평소에 신나는 곡들을 많이 발표했지만 이 곡이 주는 감성은 또 달랐어요. 그렇죠. 싸이의 아버지 함께 듣고 오시죠. 자, 싸이의 네. 아버지 듣고 오셨습니다. 분명히 노래는 비트도 좀 있고 맞아요. 신나는 힙합곡 중에 하나인데 희한하게 들으면 약간 울컥해요. 네, 굉장히 울컥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의 올라와 있는 이 감정을 이 노래가 거의 뭐 폭발시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일까요? 이번에도 아버지에 대한 노래고요. 네. 딸의 시점입니다. 어릴 적에는 늘 커다란 산 같았던 아버지가 맞아요. 어느 날 너무나 가냘픈 뒷모습을 보면서 미안하면서도 감사한 감정을 들고 네. 왜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못했을까라고 후회하는 주인공 마음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울컥할 것 같아요. 한번 음. 가사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와, 울컥합니다. 어떤 곡이죠? 바로 인순이의 아버지란 곡이고요. 네. 2009년에 발매된 17집 음. 수록곡입니다. 사실 저희도 5월이 되면 특히나 많이 틀어드리는 곡 중에 하나고요. 그래요? 어버이날 이럴 때는 무조건 신청곡으로 그러니까요. 들어오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강식 씨도 느끼셨겠지만 아버지들이 어렸을 땐 진짜 커 보여요. 맞아요. 근데 네. 어느 순간 음. 어깨도 되게 작아 보이고 약간 작아 보이잖아요. 그럴 때 진짜 내가 컸구나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아빠가 많이 작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울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요. 자, 인순이의 17집 수록곡이고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그쵸. 인순이가 이 프로그램을 불렀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도 눈물 흘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네. 관객들 다 울었었던 네. 기억이 나는데요. 노래 불렀을 때 초반에 나레이션을 하나 있었는데 그게 완전 명언이었다면서요. 맞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디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거죠. 네. 아빠 엄마 사랑했어요가 되지 않게 그죠?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거죠. 맞아요. 저는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약속 드립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무조건 저 전화할 거예요. 엄마 저도요. 아빠한테. 네. 네. 약속. 네, 약속. 청취자분들도 무조건 약속. 약속해 주세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인순이의 음. 아버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인순이의 아버지에서 감정이 터졌다면 이 곡으로 다시 한번 터질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곡이죠? 바로 이승환의 가족이란 곡이고요. 네. 저는 굉장히 따뜻함이 느껴지는 곡이에요. 맞아요. 97년에 나온 노래인데 네, 지금까지도 라디오에 신청곡으로 참 많이 들어오는 곡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승환의 곡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곡이 또 마지막쯤에
합창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예, 아이들과 합창하는 부분이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네. 이승환의 가족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방송 끝나고 나시면 꼭꼭 어머님 아버님께 전화드리는 거 잊지 네. 마세요. 강식 씨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만나요. 조심히 가세요. 네, 하쿠나 마타타 항상 행복하세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기대와 시간